今度はですね、彼の生き方っていうのか人生っていうのかそれを少し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번에는 그 하이탄 선생님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すね、彼の人生の転機っていうのは3度あったと僕は考えてます。他の人の見方とは少し違うかも分かりませんけども、僕が40年間彼と接してきて、そういうふうに僕は、3度あったと考えてます。 저는 그 하이탄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사람들의 견해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옆에서 지켜본 제 생각입니다. まず1度目はですね、15歳の時に夜間高校に入るんですよね。それが1度目の転機だと考えてます。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전환기는 그 15살 때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彼は非常に成績が良かったんですけども、良かったと本人が言ってるんですよ。これは僕が言ってるんじゃなくって本人が良かったんですけども、家が貧しくて、普通の高校には行けなかったんですよね。それで夜間高校、働かざるを得ず夜間高校に行くんですけども、これが彼にとっては良い意味での転機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 그러니까 할타니 선생님은 워낙에 이제 집이 가난해서 학교 성적은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학교 성적이 좋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가난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하이탄 선생님한테 있어서 진짜 좋은 의미로서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こで同じ山本っていう名前の2人の先生に出会うんです。同じ山本のせいなんですね。その2人の先生に出会うことによって、変わってくるんですよね。というのは、彼は、小さい時から、物を書く人になるとはよく言ってたらしいんですけども、それがそのために具体的に何かをしたっていうことはそれまではなかったんです。ところがこの2人の山本先生に出会うことによって彼の目の前に文学っていうものが、現れてくるんですよね。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똑같은 이름의 그 야마모토라고 하는 그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할단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늘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그때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 두 분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그 정말 자신의 눈앞에 그 문학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おまけに社会科学的な考え方もその2人の先生から学ぶんです。ですから彼の生き方っていうのか人生の基礎がこの夜間高校で作られ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뭐 덤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두 분 선생님한테 그 사회과학적인 사고 방식도 그 두 분한테 배울 수 있게 돼서 그것이 결국은 그 하이탄 선생님의 그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文学のことで言えばですね、この2人の山本先生から、ポエムの詩ですね、詩の、同人かグループである和っていうグループを、知ります、紹介されます。その同人に21歳の時に、彼は和の同人になるんですけども、それから死ぬまでの間ずっと彼は詩を書き続けています。おそらく100編以上の詩を書い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は死ぬまで、書き続けました。その詩をまとめたものが、自家製の詩集として3冊作っています。それ下にもまた展示してあるので見てくださいね。 그 문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분 야마모토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두 분 선생님 덕분에 그 시의 그 동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동인지가 그 바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와라고 하는 그 동인지를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 소개로 21살에 그 시집 그 와의 동인이 되어서 한평생 동안 시를 계속 쓰셨습니다. 한 100편 정도 쓰셨는데, 그 중에서 3권 정도 직접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집을 만들어서 출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 1층에 그 전시실에 그 시집 전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からですね、子どもたちの詩の雑誌であるキリンっていうのを紹介してもらったのもこの2人の山本先生からだったんですよね。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시집인 그 기린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도 그 두 분 야마모토 선생님 그 소개로 그 알게 되었습니다. 教師になったことが大きな転機だったっていうように言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も、この山本先生に出会うことによって彼はもう大学を教育学部を受けているんですよね。ですし、彼は教師になったら、小説がたくさん書ける時間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教師になったっていうようにどこかに書いているんですけども、実際教師になった前半時代は、たくさんの大人の小説を書いています。多くのところの雑誌に投稿して入選もたくさんしているんですよね。ですから、教師になったことが転機というよりもやっぱりこの夜間高校行って山本先生に出会ったことが大きな転機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된 것이 그 하이탄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두 분의 그 야마모토 선생님을 그 영향으로 그 두 분을 만난 것 때문에 그 대학을 그 교육학부를 선택한 게 오히려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 하이탄 선생님은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 소설 쓸 시간이 많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어디 책에다가 그렇게 쓰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교사 시절 그 전반부에는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많은 소설들을 써가지고 여기저기 기고를 하셔가지고, 예, 그 입선도 하고 상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사가 된 것이 큰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그 두 분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少しよこしまな考えで教師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なるともう途端に子供にはまり込んでしまうっていう感じですね。それはちょうどその教師になる前の年にキリンっていう雑誌を知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せいがものすごい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ね。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삐뚤어진 생각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셨지만, 22살에 교사가 되자마자 그 아이들하고의 같이 지내는 그 재미에 흠뻑 빠져가지고, 예, 그 굉장히 교사 일 자체도 굉장히, 예, 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그 교사가 되기 1년 전쯤에 그 기린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 그 시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영향이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キリンという雑誌は本当にすごい雑誌でした。僕も購読していましたけどもね、ちょっと内容は省きますけども、彼は後に、キリンのことをこういうように、言ってるんですよね。子どもたちの人生と先生方の人生がぶつかり合い、命の愛おしさを抱きしめ合う美しい世界としてキリンはあろうとしたと言えるでしょう。このように書いています。 그러니까 저도 그 기린이라는 잡지를 구독했었는데요. 그 일단 그 먼저 그 표지의 그 참신함에 매번, 예, 놀랐습니다. 그 자세한 뭐 그 내용은 건너뛰더라도 그 기린에 대해서 하이탄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책 후기에다가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과 선생님들의 인생이 서로 부딪혀 생명의 사랑스러움을 서로 부둥켜 안는 아름다운 세계로서 길이는 있으며 그 있으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彼は本当に型破りの教師だったんですけども、いつでも常にその子どもたちと共にいるっていうのか、教室とか運動場を見てもいつでも子どもたちに取り囲まれていましたね。それで子どもたちからは、拝見とかクロンボっていうあだ名で呼ばれていました。 그럼 좀 약간 그 색다른 교사이긴 했지만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아이들하고 함께 늘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나 그 운동장 그리고 그 운동장 주변에서 항상 그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몰려서 같이 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을 늘 그 하이켄이라든지 그 하이켄이라는 거는 그 하이타니 겐지로에서 그 앞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친근하게 부른 그 별명이고요. 그다음에 또 얼굴이 까매서 깜둥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 늘 선생님을 별명으로 예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今ちょっとソニーさんが説明あったようですけども、拝見っていうのはハイタニのハイ、健次郎の健を取って拝見ですね。クロンボっていうのは、彼は彼の人生っていうのは海と共にあったと言えるほど海が好きだったんですよ。しょっちゅう海にいますからもう本当に色が真っ黒だったんです。それでクロンボっていうあだ名がついてたんですよね。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통역하시는 분이 그 잠깐 그 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이타니 겐지로에서 그 앞자만 따서 그 하이켄이라고 하는 별명과 그리고 그 하이타니 선생님이 워낙에 그 일생 동안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늘 바다에서 예 사셨다고 말할 정도로 바다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햇빛에 그 시커멓게 타가지고 예, 얼굴이 시커매서 아이들이 예, 그렇게 깜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ですから彼は学級文集って分かりますかね、文集を作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その文集の名前もクロンボまたはクロンボ学級といった年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名前をつけていましたね。でそのクロンボの、学級文集の中からキリンにしょっちゅう載っていました。 예,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학급 문집도 만드셨는데 그 문집 제목이 그 깜둥이라고 이름을 지은 문집이었고 뭐 그리고 뭐 깜둥이 학급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던 해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그 깜둥이라고 하는 문집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린이라고 하는 잡지에 자주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そのクロンボの集大成が、先生家来になれっていうこれはヤンチョロブックからも出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本になって、彼が教師時代にもすでに理論者から出ています。この先生家来になれっていうのは出てからは、先生たちの間では詩の、どういうんですか、作文教育のバイブル的な本屋っていうように、本当に言われてたんです。これは大げさではありません。 그 시가 기린의 그 문집에서 그 실렸던 시가 자주 그 기린에도 많이 실렸었는데 그 말하자면 그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양철북에서도 책이 나온 선생님 내 부하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나중에 만들어져 가지고 예, 시집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문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 선생님 내 부하해라고 하는 그 책이 거의 그 시 장문 교육의 거의 바이블처럼 얘기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예, 훌륭한 책이었었고 이거는 진짜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바이블 같은 존재였다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その中から一つ、だけ、紹介しますね。これもね、僕が読むつもりだったんですけども時間のことを考えて、ソギさんに頼んでありますので、ソギさんに一つだけ読んでもらいます。マネー。 예, 그 중에서 예, 그 한 가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흉내입니다. 흉내. 2학년 쿠로다 마코토. 모두가 몰래 옆 사람의 그림이랑 시를 흉내내지만 나는 흉내내는 게 제일 싫어. 남이 발명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나빠. 모두의 마음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흉내쟁이 귀신이 히히히 웃으며 살고 있을 거야. この黒田誠君っていうのは、まこちんっていう子供の本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のモデルになった子なんです。すごく面白い子だったらしいですね。で彼はこれが初めて書いた幼年童話、小さい子供のための話だったんですけども、書いた時には非常に自信がなくって、幼年童話ってこんなんでええんやろかっていうように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いざ本になってみるとすごく売れた本です。 그래서 여기 이 시를 쓴 그 마코토라고 하는 친구는 그 양철북에서도 그 책이 나온 큰 고추 작은 고추라고 하는 그 일본어 제목은 원래 마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그 주인공이 그 모델이 되었던 그 어린이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 발랄한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를 썼을 때는 이 시가 재밌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시도 평판이 굉장히 좋았고 나중에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度目の転機はですね、33歳の時に、お兄さんが自殺をしたことなんです。 그 두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하이타니 선생님이 33살 때 그 형의 그 자살이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その詳しい事情を話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お兄さんは精神的にだんだん病んでいって最後に自殺をしてしまうんですよね。それを救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思いがそのハイタニさんをずっと精神的に追い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 뭐 자세한 뭐 사정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형님께서 그 정신적으로 그 마음의 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이타니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당신께서 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실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で、追い打ちをかけるようにそのあくる年にお母さんが亡くなります。やっぱり死因はそのお兄さんの死がお母さんに心労をためたんだろうっていうように言ってましたですけどね。 근데 게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형의 그 죽음 때문에 어머니께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やっぱり精神的に参ってしまって、精神的に参ると旅に出たくなりません？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그러면 뭔가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僕もハイタニさんもそういう傾向があるんですけども、ハイタニさんは中近東へ行こうって言い出したんです。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이탄 선생님은 그래서 그때 저한테 같이 그 중동으로 같이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それはですね、そのちょっと前の年にその韓国へ、単車で行って縦走をしたわけですけども、今度は中近東を縦走しよう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その下見に行こうって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よ。ところがですね、僕はお金がなくって、行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それならハイタニさんは、一人で行ってくるって言って出かけて行ったんです。 뭐 그렇게 제안이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그 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한국 그 종주 여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다음번에는 그 우리 실크로드 한번 가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전 조사 겸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一人で行ってその旅でもう心を決めたんでしょうね。そのあくる年に教師を辞めてしまいます。
예, 그래서 그 혼자서 이제 다녀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혼자 다녀오셨는데 그 여행 가서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교사를 그만두셨습니다. 学校の先生を辞めます。今日からただのおっさんになります。とだけ言って辞めたそうです。 예, 그래서 그 그만두실 때 저는 학교 선생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그냥 돌아가서 살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고 예, 학교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僕はその時はもう転勤してしまっていて、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後から聞くと、教師たちも子どもたちも本当にポカーンとしていたっていうように言ってましたですね。 예, 저는 그때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서 그 학교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 다른 동료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この時は本当にただのおっさんになるしかないと思ってたんだと思います。作家になろうとか物を書こうとかそういうことは全く考えてなかったと、僕も、思ってますし、灰谷さんもそういうことは一言も言わなかったですね。 그때는 정말 본인 말대로 그냥 평범한 그 아저씨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는 뭐 무슨 작가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わずかな退職金を持って、海に囲まれた沖縄を放浪するんですよね。安宿を回って、日銭を稼ぐために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回っていたんですよね。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나온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그 바다에 둘러싸인 오키나와로 이제 방랑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숙소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정신적으로도 점점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예, 그럴 때였었습니다. そんなある時、パイナップル工場で、パイナップルの皮むきの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時に、その隣にいたおばちゃんに、言われるんです。その一言に非常に衝撃を受けます。 예,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마침 그 파인애플 껍질 벗기는 공장에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저기 그 할머니한테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自分を責めて生きて死んだ人が幸せになれますかって。自分を責めて生きて死んだ人が幸せになれますかって。 네,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자책하며 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자신을 자책하며 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心の中で繰り返したっていうように言ってました。 예, 이 얘기를 그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새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これには少し訳があるんですけども、沖縄っていうのは第二次世界大戦の時に、唯一地上戦のあったところなんですよね。ですから多くの肉親を多くの人が亡くしてるんです。だからこそそのおばあさんの言葉がずしんと心に響いたんだと思いますね。お兄さんの死と重なって。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그 2차 세계 대전 때 유일하게 그 지상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잃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그 마음 속으로 파고들어서 정말 심금을 더 울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お兄さんの死後、ずっと自分は後ろを向いて生きてきた。ところがこのおばあさんの言葉で初めてその少し前を向くことができたっていうように言ってました。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형의 죽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이때 그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말을 듣고서 비로소 그 앞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お兄さんの自殺、そして教師を辞める、そして沖縄を放浪してこの言葉に出会う、これが彼の第二の転機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 그래서 형의 죽음과 그리고 그 교사를 그만둔 거 그리고 그 오키나와에서 방랑할 때 그 할머니가 그 해주셨던 말 이런 일련의 것들이 그 하이탄 선생님의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そして神戸に帰って改めてその生きるということをもう一度考え始めた時にハッとするんですね。自分は子どもたちと共に生きてきた、子どもたちにむしろ生かされてきたっていうように考えるんです。 그리고 나서 코베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왔었고 아이들 덕분에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문학을 통해 그 형의 죽음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だから子どもの文学を通じてそのお兄さんの死、命っていうものをもう一度考えてみようと思う、そしてそのうさぎの銘を書き始めるんです。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의 문학을 통해서 형의 죽음이나 아니면 그 생명 이런 생명에 관해서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変な言い方なんですけども、灰谷さんにとってこのうさぎの目を描くのはとってもたやすいこと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実際に10日ほどで描き上げてしま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그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이탄 스님한테는 매우 굉장히 그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일 정도 만에 전부 다 쓰신 작품입니다. 自分の持ち駒で全部書け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どういうんですか、私は全く驚かなかったですね。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을 그대로 작품에다가 써 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런 거를 보고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僕はある汚い食堂でその原稿を見せられたんですけども、どう思うって聞かれていいんじゃない言うて答えただけなんです。ただその時はプロローグ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プロローグある方がいいない方がいいっていうから読んで、僕はない方がいいと思うって言ったらなくなってましたけどもね。 그래서 그 하이탄 선생님이 그 작품을 다 써가지고 약간 그 굉장히 좀 후주분한 그런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 원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뭐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그냥 한마디만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프롤로그가 있었는데 그 프롤로그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없는 게 좋은지 물어보길래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없는 게 좋겠다고 말했었고 나중에 봤더니 그 프롤로그는 없앴더라고요. 驚かなかったのはですね、灰谷さんの、教師時代の生き方、それから書くもの、それから子どもたちの接し方、そういうものを見ていますと全くの想定内だったわけです。ただ後にそれが大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ミリオンセラーになるんですけども、そうなった時に灰谷さんって、偉大な人やったんやって改めて思いましたけどもね。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뭐 놀라지도 않고 뭐 그냥 있는 경험 그대로 다 쓴 거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그때까지의 그 하이탄 선생님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의 그 접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때 교사 생활하면서 썼던 글이라든지 행동 같은 걸 보고 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역시 하이타니 그 선생님이 그냥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새삼 했었습니다. それで少しずつ執筆依頼も入り出して、初めてお兄さんの死を自分、命を自分の中でどう消化するかっていうことに取り組んで書こうっていうように、思う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ね。그리고 이제 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집필을 의뢰하는 이제 그런 연락들도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당신께서 직접 이제 쓰시고 싶었던 것이라든지 그 어떤 형의 그 죽음을 자신 안에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테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それが太陽の子です。この、主人公のふーちゃんのお父さんは自分の お兄さんが全くのモデルなんですよね。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신 작품이 태양의 아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후짱의 그 아버지가 그 하이타니 선생님의 그 형님을 모델로 쓴 인물입니다. 物語の中でも、お父さんは心を病んでいって、最後に自殺をするんです。ただ、お兄さん、そのお父さんの死は沖縄の人たちが地上戦で多くの憎しみを失ったそのことが負担になっていって病んでいって死ぬんですね。ですからハイタニさんは沖縄の人の肉親が多く死んだっていうことと自分のお兄さんが死んだっていうことこの2つを本当にうまく取り入れてどうその死を生か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この太陽の子で取り組んでいったんですね。 이제 작품 안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그 병을 얻어서 자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지상전에서 그 많은 그 가족과 그 육친들을 그 잃은 그 슬픔하고 그 하이탄 선생님 당신께서 그 형을 잃은 그 슬픔의 그런 것들이 그 겹쳐져 가지고 그 슬픔을 어떻게 딛고서 어떻게 생명과 마주해 나갈지에 대해서 매우 쓰고 싶어 했었고 또 굉장히 매우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그 승화시켜 나갈까 하는 그거를 테마로 해가지고 작품을 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ただこれを書くには本当に苦しんだです。本当七点抜刀っていうのが苦しんだんですよね。彼は普通っていうよりほとんど全ての小説にも、エッセイにも、下書きとかメモとかいうのは一切してないんです。全く下書きもメモもなしに全て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太陽の子」だけはノート一冊にびっしりと、取材をして書いてます。 하지만 이 작품을 쓸 때 하이탄 선생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이탄 선생님은 원래 작품을 쓸 때 어떤 뭐 초안이라든지 무슨 뭐 사전 준비 작업이라든지 그런 뭐 취재라든지 그런 거를 거의 뭐 하나도 안 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도 안 하시고 다 작품을 쓰셨었는데 근데 이 태양의 아이 작품을 쓸 때는 그 노트 한 권에다가 그 취재한 내용을 정말 한가득 다 그대로 써서 그렇게 취재를 하시고 나서 쓴 작품이었습니다. そのノートを見ると分かりますけども沖縄関係の本だけでも30冊ぐらい読んでますね。 그 취재 노트를 봐도 알지만 그 오키나와에 그 관련된 그 관련 서적을 거의 한 30권 정도 읽고서 그 취재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その取材ノートの最初のところに書か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あれ主人公のふーちゃんに言う、2つのセリフがあるんです。そのセリフは僕も非常に好きなので、それだけをちょっと紹介しておきますね。 취재 노트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 책 내용에도 나오는데 주인공인 그 후짱한테 해주는 그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 안에 죽은 사람도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상냥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후짱. 너의 인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의 인생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단다. それをこの太陽の子を書き上げたことで、ハイタニさんは、お兄さんの死を乗り越えたとまではいかなくっても、一回り大きい作家になったっていうように、僕は思いますね。ただ命を考えること、命を考えることを書くことがその自分の一生のテーマだっていうようには、ずっと考えていたと思いますけども。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탄 선생님은 이 태양의 아이를 쓰시고 나서 이 작품을 다 씀으로 해서 그 비로소 그 형의 죽음을 딛고서 보다 그 성숙한 그 큰 작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평생 동안 그 계속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그 말씀을 하셨고 계속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 작품을 쓰고 나서의 그 테마가 그 하이탄 선생님의 그 삶과 그 글쓰기에 대한 그 영원한 테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